카메라가 끊임없이 번쩍이고 별들이 영원히 불멸할 것처럼 보이는 할리우드의 빛나는 심장부에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경고를 보내지도 않는 적, 종종 피로, 미열 또는 일반적인 감염과 같이 무해한 것으로 시작하는 적입니다. 그러나 그가 공격하면 공허함, 침묵, 그리고 갑작스러운 끝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폐혈증, 우리 몸속의 조용한 폭발, 가장 사소한 감염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의학적 악몽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과 전 세계가 얼굴을 알아본 수많은 아이콘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7명의 특별한 인물들을 기억합니다. 세대를 형성했지만 보이지 않고 소리 없으며 무자비한 위협에 희생된 예술가들입니다. 학을 지은 뒤 야라즈타르 시대. 짐 헨슨, 세계의 어린 시절을 창조한 남자. 1990년 5월 짐 헨슨은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그 가볍고 따뜻한 에너지로 뉴욕을 누볐습니다. 매 어펙과 새섬이 스트리트의 창의적인 정신은 끊임없이 동료들과 대화하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 생동감 속에서 보이지 않는 폭풍이 형성되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평범한 감기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약간의 열, 지속적인 피로, 짐이 그저 무시했던 기침. 그는 거의 쉬지 않고 잠 한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감염은 그의 몸에서 나중에 숙련된 의사들조차 경악할 만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짐이 마침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폐는 이미 액체로 가득 차 있었고 산소는 거의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A군 박테리아를 발견했는데 이는 그의 혈액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퍼져나가는 병원균이었습니다. 몇 시간 내에 독성 쇼크 반응, 즉 폐혈증의 가장 잔인한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이 절망적으로 싸움을 뒤집으려 하는 동안 장기들은 하나씩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폐혈증은 더 빨랐습니다. 5월 16일 이른 아침 짐 헨슨의 생명이 꺼졌고 세상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실을 맞이했습니다. 수백만 어린이에게 환상, 우정, 기쁨을 선사했던 한 남자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패배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울려 퍼지는 조용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폐혈증이 조용히 통제권을 장악하면 가장 작은 감염조차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파에티 듀크, 힘찬 삶,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끝. 57월 아미르무시 6년 3월 말 할리우드의 전 신동이자 영화 미라클 워키역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패티 듀크는 그저 심한 복통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불안하게 할 만한 것도 이전에 겪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패티는 개인적인 위기, 공개적인 논쟁, 그리고 기복이 심한 삶을 통해 폭풍을 이겨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 속에는 소리 없이 시작된 재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그녀의 장 일부가 파열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박테리아는 풀려난 군대처럼 그녀의 복강으로 퍼져나가며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염이 그녀의 혈액에 도달했고 전 세계 의학자들이 경고하는 경보 상태인 폐혈증이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투사로 살아왔고 가족들은 이번 싸움 또한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폐혈증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떨어지고 장기들은 기능을 잃기 시작했으며 가장 강력한 항생제조차 파괴적인 과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16년 3월 29일 패티 듀크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팬들을 깊이 뒤흔드는 충격과 함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폐혈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여성을 앗아갈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패티는 인상적인 영화 유산뿐만 아니라 마지막 교훈도 남겼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증상조차 치명적인 추락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3. 타냐 로버츠. 보이지 않는 적에게 쓰러진 본드 아이콘.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뮤트 어킬의 거침없는 미인이자 댓 70수 쇼의 빛나는 스타였던 타냐 로버츠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빛나고 활기차 보였고, 어떤 것도 그녀를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위협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이 매년 겪고 대부분 큰 걱정 없이 이겨내는 흔한 질병인 요로 감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냐의 경우 감염은 극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박테리아가 이미 그녀의 혈류에 침투하여 폐혈증을 유발한 것을 점점 더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폐혈증은 몸이 갑자기 스스로와 싸우는 예측 불가능한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타냐는 항생제에 반응했고 그녀의 호흡은 안정되었으며 그녀의 파트너는 최악의 단계가 지났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불확실한 밤 가운데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폐혈증은 교활합니다. 그것은 잠시 물러섰다가 다음 순간 더 파괴적인 힘으로 다시 공격합니다. 몇 시간 안에 타냐의 혈압이 떨어지고 장기들이 기능을 잃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눈 뒤에 있던 생명력은 꺼져버렸습니다. 2021년 1월 4일, 타냐 로버츠는 65세의 나이로 미디어의 혼란과 가슴 아픈 불신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존재감 있는 여성이 요로 감염과 같은 평범한 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스럽지만 강렬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폐혈증이 통제권을 장악하면 가장 작고 일상적인 일조차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타냐는 아름다움, 강인함, 그리고 누구도 잊지 말아야 할 경고를 남겼습니다. 4. 브라이언 데네히, 람보의 거인, 조용히 쓰러지다. 2020년 4월, 세계가 다른 위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브라이언 데네히는 그의 마지막 조용한 싸움을 치렀습니다. 람보의 위풍당당한 배우, 그의 존재만으로도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남자는 며칠 전 단지 약간의 피로감, 미열, 그리고 누구나 나이나 날씨 탓으로 돌릴 만한 불편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브라이언은 사소한 일로 의사에게 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쉬면서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를 무시하려 하는 동안 감염은 그의 몸에서 멈출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가족이 마침내 응급 전화를 걸었을 때 손상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가빠졌고 심장은 힘겨워했으며 장기들은 폐혈증의 내부 혼란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개입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염증은 어떤 약보다 빠르게 그의 몸을 휩쓸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브라이언 데네히는 81세의 나이로 카메라와 영화 세트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습니다. 그토록 육체적인 존재감과 힘을 가진 남자가 아무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 감염에 패배했다는 사실은 팬들과 동료들 모두를 망견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죽음은 폐혈증이 얼마나 교활한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강한 인물조차도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조용한 적입니다. 오, 버니맥. 온 관객의 웃음소리. 갑자기 침묵하다 2008년 8월 초. 목소리, 유머, 흔들림 없는 존재감으로 경기장 전체를 채울 수 있었던 버니
맥의 독특한 에너지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는 평소와 다르게 지치고 약해진 것을 느꼈는데 스스로는 과로와 만성 폐 질환 탓으로 돌렸습니다. 버니는 투사였고 어떤 것도 자신을 막을 수 없게 한 사람이었으며 사우스사이드의 클럽에서 할리우드 정상에 오른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적이 달랐습니다. 그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정한 위험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뒤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것, 바로 폐혈증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호흡 보조를 하고 치료하며 몸속 염증과 끊임없이 싸우는 동안 버니의 면역 체계는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끝에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떨어지고 장기들은 균형을 잃었으며 작은 진전조차 극적인 좌절로 이어졌습니다. 버니가 늘 그랬듯이 다시 일어설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수없이 해왔던 것처럼요. 그러나 폐혈증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2008년 8월 9일, 겨우 50세의 나이에 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세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웃음으로 여러 세대를 지탱했던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버니의 죽음은 코미디 세계에 공백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소리 없이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하고 아무도 가리지 않는 폐혈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슈크 알리 어메이, 죽음조차 속삭임으로 지울 수 있었던 하사의 목소리. 시험 18년 4월 풀메탈 재킷의 잊을 수 없는 포술하사였던 엘. 리 저메이는 몸이 약간 좋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기침, 가슴의 압박감, 그리고 그가 단지 작은 감기로 치부했던 불편함. 전직 해병대원에게 통증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행사에 참석하고 악수를 하고 팬들과 농담을 나누며 언제나 그랬듯이 디시플린드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미소 짓는 동안 그의 폐에는 이미 조용한 위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폐렴은 아무도 모르게 퍼져나갔고 그가 만났던 어떤 훈련 교관보다 훨씬 더 무자비한 적, 즉 폐혈증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산타모니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감염은 이미 그의 혈액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은 엄청난 의지력으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싸움에 휘말렸습니다.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했지만 염증은 그의 장기를 계속 파고들었고 그의 혈압은 떨어지고 호흡은 점점 더 약하고 거칠어졌습니다. 2018년 4월 15일 74세의 나이로 할리우드, 군대, 그리고 수백만 팬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쳤던 목소리가 침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상징했던 남자가 우연한 콧물처럼 시작된 감염으로 쓰러졌다는 것을 거의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 가장 강한 전사조차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요. 7. 닉 코데로. 보이지 않는 감염의 사슬에서 태어난 현대 비극 드라마. 2020년 3월 브로드웨이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불을 껐을 때 닉 코데로는 무대조차 너무 잔인할 만한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무한한 에너지를 지닌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는 발열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처럼 보였고 젊고 건강한 예술가의 균형을 무너뜨릴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그의 몸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의사들은 염증, 혈전, 설명할 수 없는 좌절과 싸웠습니다. 명확한 답이 없는 의학적 퍼즐이었습니다. 상황이 생명을 위협하게 되자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바로 폐혈증이었습니다. 면역체계가 모든 질서를 잃고 몸속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폭풍 해일을 일으키는 이 상태는 그의 장기들이 차례로 기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만다 클루츠가 매일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수백만 명이 그의 회복 의지를 믿는 동안 폐혈증은 끊임없이 물러섰다가 다시 더 큰 폭력으로 공격했습니다. 2020년 7월 5일 니코데로는 마침내 이 무자비한 경과에 굴복했습니다. 겨우 41세, 삶이 이제 막 시작되는 나이의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젊고 겉보기에 건강한 사람들의 취약성을 상징하게 되었고 폐혈증이 경계를 모른다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이야기는 사랑, 용기,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흔들림 없는 희망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면 한 가지 진실이 분명해집니다. 폐혈증은 명성과 무명, 젊음과 나이, 강함과 연약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종종 찾아옵니다. 가벼운 감기 뒤에, 겉보기에 무해한 통증 뒤에, 일상적인 감염 뒤에 말입니다. 짐 헨슨, 패티 듀크, 타냐 로버츠, 브라이언 데네히, 버니 맥, 알 리, 어메이, 그리고 니코데로는 여러 세대를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 역할, 웃음, 그리고 창의성은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같은 조용한 적에게 불시에 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늦어서야 알게 되는 적 말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작은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부의 경고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몸에서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 때 기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줍니다. 폐혈증은 종종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단 발병하면 모든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아마도 이 7명의 특별한 사람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연약하며 우리 몸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도움을 구하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추모를 기릴 뿐만 아니라 결코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는 안 될 종말로부터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보호하는 것입니다.